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석,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정석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할 정석이 바로 이거예요. 화점에 날일자 걸치고, 날일자로 받고, 그리고 백이 날일자로 들어왔을 때, 흙이 삼삼을 지켜서 두 칸 벌리게 하는 이 쉬운 정석 말고요. 자, 이렇게 옆구리에 붙여가는 정석.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칸으로 협공하는 거는, 이것도 지난주에 했었어요. 지난주에 했고, 이거 뭐 못 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천사바둑 카페에 찾아오셔서, 그냥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찾아오셔서 공부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먼저 흙이 이렇게 옆구리에 붙이는 이 정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흙이 이렇게 붙여왔을 때 백이 응수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바둑 격언에 붙이면 젖혀라 이런 격언이 있죠. 그죠? 자, 이게 붙이면 젖혀라 하는 젖히라고 하는 격언이 있죠. 자, 그래서 백은 일단 붙였을 때 젖혀줘야 돼요. 그래서 젖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의 자리 밑으로 젖히는 것과 나의 자리 위쪽에서 젖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두 가지 방법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요 밑으로 젖히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또 위에서 젖히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백이 밑으로 젖혔을 때, 자, 격언에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뻗어라. 자, 그래서 젖혔으니까 뻗는 거는 이렇게 우리 편 있는 쪽으로 활로 하나 더 연결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뻗었을 때 백이 이제 이 자리를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흙은 일단 귀를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 아래쪽을 막게 된다면은 백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백에 둘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꽉 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3-3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가 더 좋을까요? 이왕이면은 조금이라도 더 집의 크기가 큰 쪽이 좋겠죠. 가치가 더 큰 쪽. 자, 그냥 이어가지고 흙이 3-3을 지키게 해주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서 백이 아직 못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자, 잘 보시면은 우상기 쪽을 한번 봐주세요. 귀에서 날짜 걸치고 받아주고 이렇게 뒀을 때, 자, 흙이 3-3 지키고 백이 두 칸을 벌려요. 자, 우상귀와 우하기가 흙은 똑같아요. 귀 쪽의 흙 모양은 똑같은데 백 모양이 좀 다르죠. 위에 있는 백돌은 집을 쉽게 만들고 있는데 비해서 아래쪽에 있는 백은 아직 집을 만들고 있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백이 먼저 둬서 이렇게 밀고 막을 때 하나 찍고요. 이을 때 이렇게 두면은 사는 모양이에요. 살긴 사는데 너무 구차하게 살잖아요. 위쪽의 백 모양에 비해서. 거기다가 후수로 둬야지 사는 거고 안 두게 되면 흙이 막아갔을 때 백이 집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용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 6자리 꽉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3-3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막으면은 그때 이거 꽉 이어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다음에 뒤에 있는 백은 살아있는데 이제 백이 가자리를 다가와서 우변에 있는 흑 석점을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이 아래쪽에 흑 석점을 백이 공격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자, 이 하변에 있는 흑 석점 공격을 할 때요. 자, 이 공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100으로 보통 공격을 한다면은 어떻게 공격하시겠어요? 한번 착점 투표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100이 하변에 있는 흑 석점을 공격한다면 물론 지금 좌하기 쪽에 뭐 백돌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변은 흑이 지켰고 100이 하변의 흑 석점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변에 있는 흑 석점 나중에 100이 공격한다면 어디까지 다가오는 게 좋을까요? 우변에 있는 석점 공격을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거 공격하지 마시고, 우변을 지금 흙이 지켰다 생각하고요. 백이 하변에 흑 석점을 공격할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만, 아이고, 큰일 났다. 잠시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뒀고 흙이 여기를 지켰어요. 자, 그러면은 하변에 있는 이런 돌, 약한 돌이잖아요. 아직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돌을 공격을 하려면은 흙이 집이 없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보통 약한 돌에 다가갈 때 바짝 붙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백이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약한 돌 공격할 때는 이렇게 한 칸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너무 바짝 가는 것보다는 한 칸 더 떨어뜨려서 한 두 칸 정도로 다가가면서 공격을 하는 게 더 좋은 행마법이에요. 왜인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자, 보통 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자, 뭐 흙이 이렇게 있고요. 그게 또 이렇게 하나 지켜져 있고 백이 만약에 상변을 이렇게 딱 쳐들어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상변에 쳐들어온다면 흙이 저 백을 공격할 때 보통 넓은 쪽에서 다가가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붙이지는 않잖아요. 붙이는 건 상대방을 더 강하게 해주니까 나쁜 수거든요. 상대방을 도와주는 이적수예요. 자, 그래서 공격할 때는 항상 한 칸 떨어져서 다가가는 거예요. 이거를 두 칸 떨어지고 아니면 또 이렇게 세 칸 떨어지고 하면 그만큼 백이 벌릴 수 있는 이렇게 한 칸이라도 더 벌릴 수 있는 공간이 남게 되니까 그만큼 백이 공격을 덜 당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빌 언덕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칸도 이렇게 바짝 한 두 칸의 공간을 놓고 다가가게 되면 나중에 흙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바짝 왔을 때보다 오히려 백이 이렇게 나릴 때라든지 그 위에서 한 집 모양이라도 집 모양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격의 힘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약한 돌을 공격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한 칸으로 바짝 다가가요. 뛰면 같이 뛰어나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자, 근데 아래쪽은 한 칸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두 칸으로 가요. 왜냐? 자, 지금 하변의 흙이 5의 자리가 만약에 돌이 없잖아요. 흙 5. 그런 돌이 없으면 이렇게 한 칸으로 바짝 갈 거예요. 근데 흙 5가 있어요. 3선과 2선의 돌이 하나라도 더 있어요. 그럼 그만큼 돌이 그냥 딱 변에 딱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더 튼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바짝 가면은 조금 더 이용을 당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붙여갖고 나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막아야죠. 근데 막을 때 흙이 그냥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가지고 두는 이러한 수법들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이 잡으면은 다시 돌려치면서 이렇게 하나를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막아갔을 때 끊기게 되면은 이 기분이 엄청 나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나가면은 옆에 게 잡혀버리니까. 결국 흙이 이런 데 붙여올 때 백이 막지를 못하고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조금 밀릴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게 흙이 이득은 없어요. 2선을 기고 100을 3선으로 뽑게 해주니까. 근데 자, 요걸 한번 순환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공격을 안 하고 100이 이렇게 공격을 했다면은 나중에 흙이 여길 왔을 때요. 위에를 밀을까요? 아니면 밑에를 막을까요? 100한테는 뭐가 더 이득일까요? 이 좌하기 쪽에 100도 있다 보고 뭐 흙이 있더라도 밀어가는 것보다는 위를 밀어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을 막아가는 게 백한테는 더 이득이겠죠. 밀면 이렇게 그냥 쭉쭉 뻗고. 왜? 어차피 11자리를 더 갖고 흙이 두 집을 날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공격하는 이 정석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요 공격하는 방법들 이렇게 돌이 하나만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약간이라도 더 강해져 있는 모양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한 칸 더 떨어뜨려서 두 칸으로 공격하는 행마법을 기억해 주시면 그래도 바둑 두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이런 모양에서도 비슷한 행마의 원리예요. 자, 뭐냐면은 자, 흙이 기구침을 했는데 가끔 백이 이렇게 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화점에서 백이 날짜 걸쳐놓고 손을 빼가지고 다른데 더 급한 자리가 있어서 다른데 어딘가를 뒀어요. 자, 이때 흙이 그냥 협공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입구자를 붙여서 또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또 방금 아래쪽과 같은 그러한 행마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돌이 하나만 있을 때는 한 칸, 두 칸, 세 칸 다 가능한데 조금 더 강한 협공을 하려면은 한 칸으로 협공을 해요. 자, 근데
귀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백도를 조금 무겁게 하고서 공격을 할 때는, 이렇게 한 후에 협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몇 칸일까요? 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세워졌어요. 자, 이때는 두 칸이 되는 거예요. 상변 쪽 상황에 따라서 아래쪽에서 다가갈지 아니면 위에서 다가갈지, 이런 식으로 두 칸으로 다가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흙이 양쪽에 다 급해지기 때문에 백이 좋아요. 자, 그래서 붙이고 젖힐 때 흙은 뻗지를 않고 이렇게, 네, 끊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석에서 맥점이에요. 자, 끊으면 이제 백은 이 한 점을 잡아요. 단수. 이때 흙도 이 백을 단수 치고요. 대신 흙이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한 점을 희생을 시키면서 그 한 점을 이용을 해서 위쪽에다가 세력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단수를 쳐요. 위에를. 그리고 백이 따먹게 되고, 여기서 이런 거 단수 치지 마시고요. 이게 백이 뚫고 나와버리니까 따먹으면 그냥 이렇게 호구만 치더라도 별거 없거든요. 그게 이거 이어봤자 뭐 그 돌만 똘똘 뭉치고 집으로 뭐 크게 이득도 없고 오히려 비만 또 뺏기고 득이 없죠. 그러니까 단수 치는 게 아니라 백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뻗어주시면 돼요. 네,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백이 이제 3-3을 지키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이 이후에 흙이 이 세력을 이용을 해서 우변 쪽을 만약에 집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우상기 쪽 상황을 조금 봐주시는 거예요. 우상기에 만약에 우리 편이 있으면은 저 우변을 벌려갈 때 3선으로 벌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4선으로 벌리는 게 좋을까요? 우상기에 우리 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3선보다는 4선으로 벌리는 게 낫겠죠. 왜? 흙이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상기까지 쭉 연결을 시키면서 큰 모양을 만들 거니까 4선이 좋아요. 아, 5선. 네, 5선으로 해서 이렇게 집을 더 크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집만 다 만들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항상 5선은 이 약점이 있어요. 3선에 그냥 딱 쳐들어오면은 여기서 오히려 상대방이 더 훨씬 쉽게 살아버리게 되니까, 네, 5선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항상 집을 만들 때는 3선이나 4선으로만 만들어 주시면 더 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4선이에요. 이렇게. 대신 네, 3선으로 가시면은 나중에 백이 상황에 따라서 모자를 씌워 간다든지 어깨 집기를 해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흑 세력을 더 쉽게 부셔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편이 있을 때는 조금 높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우상기 쪽이 네, 백돌이 있다. 이러면은 높게 가게 되면은 백이 요 자리가 아주 기분이 좋아요. 나를자로 두는 자리. 귀에도 보통 걸쳐갈 때 나를자로 걸쳐가죠. 변 쪽에 있는 돌에도 다가갈 때 이게 흑돌이 가해 자리에 있었다면은 백이 이렇게 지금처럼 3선으로 한 칸으로 다가가잖아요. 근데 사선에 있는 돌에는 같이 사선으로 안 가요. 이렇게 같이 사선으로 가지를 않고 그냥 똑같이 아까처럼 3선으로 가요. 왜? 어차피 백이 집을 만드는 공간은 비슷한데 이렇게 오게 되면 뭐가 이제 나중에 백의 노림으로 남냐면은 이 자리. 3선에서 2선으로 날일자 달리는 이 뒷문이 열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백이 못 쳐들어오도록 흙이 만약에 한 번을 더 지키게 된다면 그만큼 한 수를 손해보게 되니까 보통은 그냥 이렇게 3선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상계 백돌이 있으면은 흙이 우변 쪽에 세력을 엄청 크게 만들어 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3선으로 조금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 정석은 여기 두 팔 두고 그 다음에 흙이 우변 쪽을 높게 벌릴 것인지 아니면 낮게 벌릴 것인지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 흙 세력이긴 세력인데 요 가해 자리에 끊기는 약점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엄청 단단한 세력이 아니에요. 약점이 조금 있는 약간의 세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변을 안 두고 다른데 큰 자리를 또 그냥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변 쪽을 그냥 벌리고 두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요. 자, 요거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0이 이 자리. 지금 이 33을 8로 이렇게 딱 지키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지켜도 100이 살 수는 있어요. 안 지켜도 살아요. 근데도 이거를 지키는 이유는 이 자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뭐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물론 지금 여기서 100차례예요. 100이 33을 안 두고 물론 지금 아니 100이 한 수를 더 뒀어요. 100이 처음에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보고 100이 원래는 이걸 두고 여기 벌리고 이런 진행에 나와야 되는데 100이 여기 안 두고 다른 데 그냥 큰 자리를 갖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100의 입장에서 뭐 저는 좌변이라든지 상변이라든지 우변이라든지 이런데 변조가 그냥 이렇게 탁탁 벌려 놓는 것들 이런 수들이 대충 한 몇 집 정도 될까요? 이런 수의 이런 이 한 수의 가치 초반 상황에서 저런 한 수의 가치는요, 그쵸? 최소한 20집이에요. 보통 20집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100이 한 수로 좌변을 지킨다. 그럼 좌상계 쪽부터 원래 이 귀를 좌상기 하나, 그리고 좌하기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보면은 귀를 보통 7집에서 8집 봐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봐줘요. 집 계산을 할 때. 자, 근데 이거 하나를 이렇게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이 모양을 거의 한 25집에서 한 30집 정도를 쳐줘요. 저 한 수로 인해서 위쪽 아래쪽이 다 연결이 되면서 좌변 모양이 확 커지게 되거든요. 엄청 큰 자리예요. 거꾸로 또 뭐 상변 쪽을 간다. 그러면은 100이 10집 날 거를 거꾸로 그걸 없애면서 흙이 10집을 만드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20집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크죠? 자, 저렇게 한 20집씩 엄청 큰 자리가 있는데도 100은 이 귀 쪽을 더 줘요. 이렇게. 왜? 이게 20집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만 보면은요, 사실 20집이 조금 안 돼요. 100이 가해 자리를 만약에 뒀을 때 귀 쪽에 집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한 8집 정도, 요 정도예요. 거꾸로 흙이 가해 자리를 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쪽 귀 쪽에 만들어지는 집이 이 경계선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흙집을 6집 정도. 그죠? 그러면은 요 귀를 지키는 게 한 15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흙이 여기를 지켰을 때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겨요. 이걸 지키고 만약 100이 여기 앉아서 흙한테 이렇게 단수를 맞는다. 그럼 이거 큰일 나죠. 그죠? 그때 100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가게 되면은 흙이 그냥 꾹꾹 이렇게 100을 잡으려고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맞기만 하더라도 결국은 이어야 되잖아요. 왜? 흙이 이걸 따먹어갖고 그 패를 흙이 이겨버리는 순간에 이 가의 자리와 나의 자리는 옥집이 되죠. 옥집이 돼버리면은, 그죠? 옥집이 돼버리면은 100이 죽으니까 결국은 100이 여기를 이어줄 수밖에 없다. 아니, 여기 이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흙한테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주면서까지 지금 이 선을 두 번을 기게 된다면은 100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죠? 많이 나쁠 거예요. 다른 데 20집을 더 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보단 차라리 100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끼워 이어가지고 빨리 사는 게 나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흙이 11자리를 지킨 게 후수로 한 15집 정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100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가의 자리. 기억나세요? 아까? 약점이 분명히 있는 그 상태라고 했었는데 100이 12와 14를 악수 교환을 하게 되면서 흙을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세력이 약점이 없는 완벽한 세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흙한테는 귀에 15집 만든 거에다가 플러스로 이 중앙에 세력이 아주 단단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은 후수라도요, 귀를 항상 이런 모양은 정말 큰 자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될 수 있으면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우변을 벌리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정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자, 이번에는 백이어 밑으로 젖히고 흙이 끊었을 때 이걸 잡는 거 말고요. 이렇게 잡게 되니까 흙이
세력을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흙한테 세력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일 때도 있잖아요. 그죠? 바둑을 이렇게 두다가 보면 흙이 뭐 상변에도 흙이 세력이 좋고 좌변에도 흙 세력이 좋고 우변에도 흙 세력이 좋아서 아래쪽까지 막혀버리면은 중앙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흙한테 넘어가서 백이 너무 힘든 바둑이 될 경우, 그렇게 세력을 주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백이 보통 이렇게 위로 젖혀간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두게 되는데, 자, 밑으로 젖혔을 때도 끊었을 때 흙한테 세력을 안 주는 방법이 있어요. 대신 이거는 축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단수를 치세요. 자, 흙이 여기를 단수치면은 백이 따먹겠죠. 자,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이 벌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모양은 백이 좋아요. 왜? 귀에는 귀 쪽에 다 흙이 집이 만들어진다면은, 거의 다 흙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이 하변에는 백 모양하고 집의 크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귀가 아직 흙집이 아니에요. 지금 흙도 5수, 백도 5수, 5수가 아니고 흙도 하나 더 잡혔으니까 똑같이 6수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똑같이 만든 건데, 문제는 이 귀에 있는 흙은 수가 나요. 나중에. 백이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렇게. 자, 3, 3을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일단 맞겠죠? 막았을 때 이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원래 보통의 상황에서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이런 모양 바둑을 두시다 보면은 귀를 나렐자로 지키고 입구자로 지켜주는 모양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저 모양은 절대로 수가 안 나요. 흙이 16자리를 막아도 되고 이렇게 받아도 되고 이렇게 뻗어도 되고 어떻게 둬도 수가 잘 안 나요. 자, 근데 이렇게 막았을 때 이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백이 젖히면은 흙이 막아요. 그리고 이때 그냥 이으면은 백이 죽는 거예요. 자, 이 모양을 흙이 이렇게 젖혀왔을 때, 자, 이 궁도 이제 또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귀에서 이 나를자 모양의 육궁도와 그리고 일선의 양쪽에 가의 자리, 나의 자리가 비어있는 궁도는 죽는 궁도예요. 그냥 저 상태로 죽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백이 잊지를 못하고요. 호구를 쳐요. 그때 흙은 단수. 또 그냥 이으면은 치중 가고 궁도 줄이기. 막을 때 다시 치중. 이러면 역시 백이 죽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흙이 22자리를 단수 칠 때 백은 잊지를 못하고 이렇게 막아서 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흙집에서 패가 나면 좋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질 않고 이렇게 치중을 가요. 이을 때 막아요. 자, 그러면은 호구를 못 치고 이제는 젖혀야 되는데 이렇게 쭉 뻗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흙은 가의 자리 넘어가는 것과 나의 자리 젖혀서 한 집 없애는 거. 이게 맛보기가 돼버리니까 백이 죽는 거예요. 그쵸? 못 살죠. 자, 그렇다고 백이 여기서 안 젖히고 만약에 이렇게 호구를 그냥 친다. 그럼 이렇게 그냥 뻗어주시면 돼요. 자, 한 집을 만들어봤자 얼핏 보면은 그냥 두 집이 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콕 집었을 때, 그죠? 요 가의 자리 단수치는 것과 나의 자리 젖혀가는 게 맛보기가 되면서 역시 백이 죽어요. 그죠? 못 사는 모양이에요. 우아기 쪽 모양도 비슷하죠? 이렇게 두면은 백이요. 그죠? 자,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똑같이 뒀을 때 흙이 여기를 지키고요. 자, 한 집 만들죠. 자, 찝어갖고 백이 죽어야 되는데 이거 있는 게 선수가 되는 거예요. 왜? 흙이 가의 자리 끊기는 약점이 있으니까. 결국 그 흙이 그 약점을 지킬 때 백이 나의 자리를 뻗어가지고 살아버리게 되니까 이 지금 사는 맛이 남는 거거든요. 멀쩡한 흙집에서 지금처럼 백이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바로 아까 요 가의 자리, 백이 나의 자리를 딱 찝었을 때 가의 자리를 끊기는 약점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은요. 자, 이 모양. 지금 붙이고 젖히고 끊고 여기를 단수 쳤을 때 흙이 이렇게 바로 단수 치면 안 되고요. 이거 한번 뻗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이때 백이 또 여기를 잡으면
위쪽을 끊겨서 이렇게 단수고 이게 잡혀버리니까 우리 아까 밑에를 그냥 잡았을 때보다 흙이 훨씬 튼튼해지거든요. 그죠? 지금 백이 바로 이렇게 끊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축구도 잡혀버리면서 흙이 더 단단해지니까 9회 자리까지 선수를 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백은 이걸 2점을 잡기 위해서 계속 밀어가요. 자, 이때 흙이 이제 이걸 단수를 치는 거예요. 자, 백이 밀어왔다고 이거 2점을 끝까지 살리겠다고 뻗었다가는 백이 여기를 이어줬을 때 이제 또 흙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백은 다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하변에 있는 흙돌이 약해졌어요. 만약에 귀를 지키면 아래쪽에 백이 강한 상태에서 하변의 흙을 공격해버리게 되니까 흙이 좋지가 않겠죠. 하변의 백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흙만 공격당하게 되면. 그렇다고 흙이 아래쪽을 지키게 되면은 백이 이제 3-3까지 빼앗아 버리면서 백이 집도 많고 튼튼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흙이 손해예요.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 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둬요. 단수. 이을 때 이어요. 자, 이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축으로 잡게 되는 정석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축은요, 저 우상기 쪽에 흙돌이 있어도 축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흙은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귀 쪽에만 돌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 흙 2점에 못 사니까 저 좌변에만 돌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 데나 이렇게 맘 놓고 딱 축으로 몰아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이 정석으로. 대신 그러면 이제 흙은 축머리를 하나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백이 잡아야 되는데 그냥 딱 따먹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2점이 이 백 모양이 약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따먹을 자리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정도까지 날일자까지 더 나가 주시면은 이 하변 쪽으로 그리고 중앙 쪽으로도 백의 발전성이 약간이라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따먹고 보통 이렇게 날일자로 지켜줘요. 대신에 이 축머리 이거를 최대한으로 내가 더 이용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 중앙 쪽으로 아니면 하변 쪽으로 모양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가겠어 하고 날일자에서부터 이제 한 칸 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가의 자리 나의 자리 이렇게 두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 이 정석 처음 배웠을 때 아 그래 그러면은 나 여기까지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많이 뒀거든요. 저도 이런 정석 처음 배웠을 때가 어렸을 때니까 뭐또 유단자 때예요. 근데도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 이거는 축은 안 돼요. 아니 축이 돼요. 그러니까 흙이 못 살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흙이 이렇게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어버리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 114는 그냥 중앙에 혼자만 붕 뜬 거예요. 어차피 결국 백은 이쪽 아래쪽을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저런 수가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수가 되는 거예요. 중앙에. 이렇게 와버리면. 결국 백이 다시 지킬 때 그 101점만 더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정석은 이 우아기 쪽 모양만 보고 나면은 흙의 실리와 백의 세력이죠. 그런데 백의 세력이 월등히 좋아요. 흙보다. 백 세력이 흙 실리보다 좋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충머리 활용하고 지키고. 그쵸, 3-3. 바로 귀는 3-3에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랑. 맞고, 이렇게. 뻗어서 잡자고 하면은, 그냥 한 집 만드는 순간에 이 백은 살아버려요. 바로 이 21자리 끊기는 약점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는 맛이 있다 보니까 백이 좋은데, 자, 그러면은 이 귀가 지금 백이 유리한 상황인데 왜 정석이 되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 정석은. 뭐냐면 이거죠. 자, 한 수로 변 쪽에 그냥 벌려가는 것들. 이런 수들이, 그쵸, 이 축머리를 활용하는 이 변의 벌림이 초반에는 최소한 20집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원래 저걸 두면은 보통 100은 다른데 100도 같이 큰 자리를 갈 거예요. 흙이 20집 가면은 100도 20집 가고
그 다음에 또 흑도 또 20집짜리 가면 백도 또 20집짜리 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자, 흑이 20집짜리를 갔는데 만약에 백이 혼자서 중앙에 이런 공배를 둔다. 그래 흑이 20집짜리를 또 갔다. 그러면 그만큼 흑이 20집 이득을 봤죠.